근데 못 푼 건 못 푼 거고 풀이하는 건 풀이하는 거고 10분 안에 세 문제를 풀이할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이제 여러분들 문제 풀이를 하나하나 다 해줘야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사각이 30도인 빗면 위에 일단 30도 체크할게요. 30도인 빗면 위에 질량이 2kg인 물체를 놓았을 때 물체에 작용하는 여러 힘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Fx, Fy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을 빗면에 나가는 X성분과 수직인 Y성분으로 분해하는 것이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일단 내가 30도를 체크한 이유는 얘에 대해서 우리가 코사인 값과 30도, 코사인 값과 사인 값을 미리 파악을 해주는 게 좋겠지요. 당연히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 될 거고요. 아니지. 2분의 루트 3이요? 2분의 1 아닌가? 네. 코사인, 2분의 루트 3이네. 60번에 생겼어. 그 다음에 2분의 1. 체크를 해줄게요. 두 번째, 질량이 2kg이래요. 매스가 2kg이면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는 2 곱하기 g인데 중력 가속도가 10이네. 따라서 2 곱하기 10, 20N.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빗면에 나란한 X성분과 수직인 Y성분으로 볼 거다. 이거 중력의 F 중력이라고 하겠습니다. F 중력을 각각 X성분과 Y성분으로 나눈데, 자, 우리 이거 하나하나 세타 찾아서 계산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하나 세타 찾아서 계산하지 말고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합시다. 자, X방향, 즉 R자 힘 방향이에요. 운동 방향이에요, 운동 방향. 운동 방향이면 R자 힘 성분이잖아. 얘는 mg 사인 세타, 즉 20뉴턴 곱하기 사인 세타 2분의 1, 10뉴턴이다. 두 번째, Y 방향. 자, 수직 방향이죠. 자, 빗면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이야. 그럼 얘는 R자 힘이 0이 돼야 돼. 됐죠? 그럼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얘는 mg 코사인 세타였어. 그래서 우리는 20뉴턴에다가 몇을 곱해야 돼? 2분의 루트 3을 곱해서 얼마? 10 루트 3 뉴턴. 자,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각 세타는 몇 도인지 쓰시오. 이런 거 너무 간단하죠? 왜? 30도잖아. 여러분 낚으려고 내는 문제다. 자, fx랑 fy 크기는 각각 구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수직항력의 크기. 자, 수직항력의 크기는 어떻게 구해서 수직항력과 중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Y방향 성분, Y방향 성분의 힘을 더해주면은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따라서 수직항력의 크기는 얼마? 수직항력의 크기는 10 루트 3이다. 자, 니은 물체의 자유한 R자임. X방향 운동이니까 뭐만 보면 돼? fx만 보면 돼. 얼마예요? 10뉴턴. 자, 물체의 가속도 크기. F는 ma, A는 m분의 F. 10뉴턴을 2kg으로 나눠주면 5m/s 제곱. 쉽네요. 자, 개념 확인. 빗면의 경사각이 30도보다 뒤에 생략됐네요. 커지면, 자, 빗면의 경사각이 30도보다 커지면 fx의 크기는 커지고요, fy의 크기는 작아진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세타가 30도보다 커지면 얘는 작아지고요, 얘는 커진대요. 맞아요? fx는 커지고 fy는 작아져요. 맞아요? 맞죠? 자, 빗면의 경사각이 30도보다 커지면 어디 갔어? 사인 세타는 커지고 코사인 세타는 작아지겠죠? 그쵸? 코사인은 2분의 파이에서 0이고요. 사인은
2분의 파이에서 1이잖아요. 그쵸? 커지고 얘는 커지고 얘는 작아지지. 맞네요. 자, 니은 2번 물질 작용의 중력과 수직 항력은 힘의 평형을 이룬다. 물질 작용의 중력과 수직 항력은 힘의 평형을 이룬다. 이 문제에서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나요? 중력과 수직 항력? 아닙니다. 수직 항력과 중력의 수직 성분은 힘의 평형을 이룬다라고 해야 맞아요. 자, 마찰이 있는 빗면이라면 물질에 작용한 알자 힘의 크기는 fx의 크기보다 작다. 맞죠? 네. 알자 힘은 fx 마이너스 마찰력이 될 테니까 작아지는 게 맞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사각이 30도인 자, 30도 자주 나오죠? 엄청 쉽다는 얘기. 자, 물질 작용은 알자 힘. 이제 계산 없이 한번 구해볼 수 있나요? 자, 계산 없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 빗면에 놓인 물체의 알자 힘은 빗면에 있는 알자 힘. 자, F가 0인 경우 mg 사인 세타라고. 알자 힘은 mg 사인 세타라고. 어느 방향으로? 빗면 방향으로. 자, 얘가 0이 아니래. 그럼 알자 힘은 mg 사인 세타 마이너스 스몰 f라고. 자, 빗면에 마찰력이 있어 없어요? 없대. 그러면 우리 구해야 되는 거 알자 힘 mg 사인 세타 구해주면 돼. 그럼 우리 여기서 질량은 2kg, 중력과 속도는 10 m/s 제곱. 사인 세타는 30도니까 2분의 1 곱해주면 2 곱하기 2kg가 아니라 10kg죠. 2 곱하기 10 곱하기 10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10 50m네요. 자, 니은 물질 작용을 중력의 빗면 방향 성분의 크기 빗면 방향 성분의 크기 얼마예요? 50m. 자, 알자인 빗면 방향 성분의 크기 똑같다. 자, 물질 가속도 크기 물질의 알자 힘을 뭘로 나눠라? 질량으로 나눠라. 그럼 얼마야? 5 m/s. 어렵지 않죠? 자, 개념하기. 물질의 질량이 커지면 물질의 작용은 수직 방향이 커진다. 5x. 5. 맞습니다. 왜? mg 코사인 세타에서 m이 커지는 거죠. mg 코사인 세타에서 수직 항력 mg 코사인 세타에서 뭐가 커지는 거야? m이 커지는 거야. 그럼 커지는 게 맞습니다. 자, 빗면의 경사각이 작아지면 경사가 작아지면은 더 빨리 떨어질까요? 더 천천히 떨어질까요? 더 천천히 내려갑니다. 알자 힘이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진다. 자, 마찰이 있는 빗면이라면 물질 작용한 알자 힘 크기는 fx의 크기보다 작다. 지금 이거 xy에 대한 설명 넘어갔는데 빗면 방향으로 작용한 xy라고 했을 때 fx의 크기는 작아진다, 안 작아진다? fx한다. 사실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적은 거랑 똑같은데, 즉 중력의 x방향 성분이랑 마찰력이랑 알자 힘이랑 했을 때 어떻게 된다? 알자 힘은 fx보다 작아지는 게 맞죠? 즉 f 더하기 스몰 f가 fx니까 f랑 fx랑 비교하면 fx가 크다. 이 얘기예요. 사실 내가 쌤이 문제 작성할 때 좀 빠치한데. 자, 6번. 질량이 각각 2kg, 3kg인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한 줄로 연결돼서 간대요. 자,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들부터 구해야 되는데 지금 무슨 힘만 작용하는 거예요? 중력. 중력만 작용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한 중력? B에 의한 중력만 작용하는 거야.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얼만큼? 3kg 곱하기 10m/s 제곱. 따라서 30N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물체 전체에 작용하고 있는 알자 힘은 30N이라는 거예요. 이게 알자 힘이다. 즉,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의 크기는 30N이에요. 두 번째. 자, F 알자는 A에 작용하는
A에 작용하는 F와 B에 작용하는 F를 더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FB는 달라. 얘는 무게야. FB는 근데 얘들은 MA 곱하기 가속도 MB 곱하기 가속도죠. 그쵸? 다시 말해서 전체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R자 힘이네. 그럼 반대로 얘네들은 각각 몇 대 몇으로 나눠진다? MA 대 MB로 나눠진다. 따라서 우리가 30N이라고 하는 힘을 얻었으면 얘는 30N 곱하기 5분의 2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얼마야? 12N. 얘는 18N.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 물체 A의 가속도 크기, A랑 B의 가속도 크기 똑같죠? 뭘로 나눠주는데 원래 R자 힘을 전체 질량으로 나눠주면 된다. 그럼 얼마야? 30 아니죠? 6m/s 제곱. 6m/s 제곱. 자, 계량하기. 물체 B의 질량이 커지면 A의 작용은 수직항력이 커진다. 자, 물체 B에 의한 힘은 뭐 장력이 작용하겠죠. 수직항력은 이렇게 작용하는 거야. 이 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작용해. 자, 여러 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이 간과하는 게 있는데 뭔가 커지면 다른 것도 덩달아 커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자, 서로 수직인 경우 웬만해선 영향을 거의 안 줘요. 서로 수직인 경우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단순히 예외가 있다면은 수직항력과 마찰력, 수직항력과 마찰력 얘네만 제외하면은 우리가 쓰이는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수직인력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거의 주지 않아요. 줄 수도 있는데 거의 주지 않아요. 얘들은 얘가 커진다고 해서 얘가 작용하는 중력이 커지는 게 아니야. 수직으로 누르면 힘이 없잖아. 그렇죠? T에 이 수직 성분이 있어요? 없어요. 따라서 X입니다. 자, 2번 물체 A의 질량이 작아지면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은 커진다. 자, OX 땡 X입니다. 자, 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누구에 의해서? R자 힘은 누구에서 결정된 거야? B의 무게에 의해서 결정된 거야. A의 질량이 작아지든 커지든 B의 무게는 변하지 않습니다. 얘는 A와 무관이야. 따라서 이게 물체 전체에 작용한 R자 힘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이게 R자 힘이니까 안 변해. 그래서 X입니다. 자, 3번 물체 A랑 물체 B에 작용하는 실이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같다. X? 뭐예요? 야, 봐봐. 자, 여기로 T만큼 잡아당긴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T만큼 잡아당기지 않으면 실에 작용하는 R자 힘이 더 이상 0이 아니게 돼버려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냐? 자, 우리는 실의 질량을 0으로 둬요. 근데 R자 힘이 0이 아니라면 더 이상 0이 아니라면 가속도는 실에 작용하는 가속도는 R자 힘을 질량을 하는 건데 이게 0으로 어떤 수치를 나눠버린 값이 되거든요. 즉 불가능해요. 실이 0인 경우 두 물체에 의한 장력은 즉 실이 잡아당기는 힘은 같아야 됩니다. 크기가. 오케이? 자,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